이정재한테 영어 못 쓰냐고 뭐라 하는 기자에게 날린 이정재의 따끔한 한마디는 오징어 게임2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은 가운데 공개된 첫 주 4일 동안 약 6,800만 명이 시청하며 넷플릭스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총 4억 8,760만 시청 시간에 해당하며 넷플릭스의 단일 TV 시리즈 중 첫 주 최고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 제일 유명해진 사람은 당연 우리의 기훈이 형 이정재입니다. 오징어 게임 1으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돼 유명해진 이정재는 그 유명세에 힘입어 디즈니 플러스의 TV 시리즈 에콜라이트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정재는 2022년 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TV 드라마 부문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가 주인공으로 맡은 성기훈 캐릭터는 단순한 드라마 주인공을 넘어 복잡한 감정선과 극적인 전개를 통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정재의 에미상 수상은 단순한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한국 드라마의 품질과 아시아 배우의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은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계기가 되었으며 K-드라마와 영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나무에는 바람이 세다라는 말이 있죠. 이정재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 후 이정재는 무례한 외신들에게 시달렸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21년도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나왔을 당시 미국의 연예 매체 엑스트라 TV의 한 기자는 이정재에게 하루 만에 벼락 스타가 된 기분이 어떠냐, 오징어 게임 상영 이후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이미 한국에서 오랫동안 톱스타였던 이정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한 질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재는 이에 전혀 긁히지 않는 듯 당연히 많이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다고 답하면서 이 미국에서요를 강조해 자신은 이미 한국에서 톱스타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면서도 대배우의 품격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정재가 외신들에게 무례한 질문을 받은 사건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디즈니 플러스의 TV 시리즈 폴라이트 시사회 현장에서 한 리포터는 이정재에게 이제 영어가 좀 늘었냐라며 영어를 배우는 것이 의무인 것 마냥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재는 미소를 잃지 않으며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다음 인터뷰 때는 꼭 영어로 하겠다라며 대인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외신들의 이런 무례한 인터뷰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2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사관왕을 차지하자 왜 한국어로 영화를 만들었느냐, 미국에서 유명해지니 좋은 점은과 같은 무례한 질문을 외신들은 하였는데 당시에도 이러한 질문이 무례하다는 지적들이 나왔었습니다. 또한 202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에게도 한 기자가 브래드 피트의 냄새가 어떻냐고 물어 지적이 나온 적도 있었죠. 이런 무례함 속에서도 이정재는 미국에서 당당하게 한국어로 수상소감을 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정재는 지난 2022년 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TV 드라마 부문 나무주연상을 수상할 당시 처음에는 영어로 수상소감을 전하였는데요. 영어 수상소감 이후 이정재는 한국 팬들을 위해 한국어로 수상소감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팬들은 와, 정재영 한국 팬들 위해서 한국어로 수상소감을 하다니 진짜 멋지네요.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마지막 한국어로 수상소감할 때 말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넣은 것 같아서 더 벅찬 감동이 밀려오네요. 축하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정재는 미국 1위 토크쇼 지미 펠론쇼에 출연해서도 당당하게 한국어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날 사회자는 이정재의 데뷔 초 크런키 광고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정재의 풋풋한 어린 시절의 모습을 오랜만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여기서 이정재가 광고 모델은 아니지만 크런키보다 몸에 좋은 정관장공삼이 단돈 68,900원 설날 특별 할인가로 1월 21일까지만 이 가격이라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어린 시절 사실 이정재는 배우가 아니라 건축 인테리어나 미술 쪽으로 직업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이정재는 미대에는 진학하지 않았지만 아트스쿨 같은 직업학교에서 인테리어와 건축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정재는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압구정동 카페에서 서빙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때 매니저의 눈에 들어서 모델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델료가 알바비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바로 알바를 그만두고 모델업계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앞서 말씀드린 1993년에 출연한 롯데 크런키 초콜릿 광고가 대박을 쳤습니다. 나만의 음악 모래시계에 제2역으로 발탁된 것도 이 초콜릿 광고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래시계를 다 찍고 난 후 20대 초반에 찾아온 쏟아지는 인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정재는 결국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 전역 후 다시 연기를 시작했지만 연기가 맞는 옷인지도 모르겠고 갑작스레 얻은 인기와 돈 때문에 이 직업이 자신의 길인지도 잘 모르던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당시 소속사 부도로 인해 그 빚을 모두 떠안게 되어 심적으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정재가 진짜로 연기가 즐겁다고 느낀 건 90년대 말 정우성과 태양은 없다를 찍으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정재와 정우성은 평생을 같이 하는 친구 사이가 됩니다. 이 영화로 이정재는 1999년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당시 후보로는 최민식, 한석규, 박중훈, 최민수 등과 함께 쟁쟁한 배우들이 많았는데 이정재는 27세의 나이로 최연소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였고 지금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이후 오버 더 레인보우, 흑수선, 태풍 등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 수상 이후로 이정재는 2009년까지 흥행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이정재는 영화계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임상수 감독과 손을 잡으며 연기 변신을 꾀하고 전도연이나 윤여정 같은 연기 도사들과 함께한 영화 한여로 이정재는 부활의 신호탄을 쏘게 됩니다. 이 영화로 커리어 최초로 제63회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기도 했습니다. 이후 본인 인생의 드라마 모래시계와 더불어 가장 대표하는 작품이 될 영화 도둑들, 신세계로 연기, 인기, 흥행면에서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CF나 근근히 찍어가던 한물간 청춘스타에서 압도적인 분위기와 중후한 매력을 지닌 폭발력 있는 중년 연기자로 정착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렇게 성공한 배우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 회당 출연료를 얼마 받는지 공개돼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연 배우로 출연하는 이정재는 회당 약 13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습니다. 이는 국내 배우 사상 최고가 개런티입니다. 시즌3까지 13부작으로 기획되어 있어 이정재가 받을 예상 출연료는 약 171억 3,4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K-드라마 최초로 제작비 1,000억 원 시대를 연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1을 통해 1조 원가량의 경제적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즌2가 전작만큼의 흥행을 기록한다면 넷플릭스 입장에서 1,000억 원의 투자는 전혀 아깝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서렌도스 넷플릭스 CEO는 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창작 파트너들과의 동행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며 한국 콘텐츠에 더 많은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런 넷플릭스의 과감한 투자가 한국 드라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에 거액을 투자하며 국내 OTT 업체들은 드라마를 제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회당 평균 3에서 4억 원 수준이던 드라마 제작비는 이제 20억 원이 흔해진 수준입니다. 넷플릭스가 국내 톱배우들 몸값을 올려놔 제작비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배우 출연료를 감당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티빙과 웨이브 등 국내 OTT들은 드라마 자체 제작을 축소하고 스포츠와 예능 등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입니다. 국내 OTT 업체 관계자는 넷플릭스만큼의 투자와 출연료를 요구하면 국내 업체들은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다며 K-드라마를 넷플릭스가 독식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오징어 게임 2도 잡음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시즌3로 이어지는 이야기 구조를 하고 있어 시즌3에 대한 전 세계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공개 예정인 시즌3와 관련된 여러 추측과 해프닝 역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핑크가드로 출연한 배우 박규영의 SNS가 문제가 됐습니다. 박규영은 지난 7일 인스타그램에 촬영장에서 핑크가드 유니폼을 입고 휴식을 취하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는데 함께 찍힌 핑크가드의 모습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시즌2에서 게임 참가자로 출연한 배우 이진욱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며 스포일러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박규영은 해당 사진을 빠르게 삭제했지만 원본 사진은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진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드라마 속 대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즌2 5화에서 참가자 강대호가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용사였다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다른 참가자 박정배가 아버님이 훌륭하시다고 답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이 장면을 두고 베트남전에 한국군이 참전한 것을 미화했다는 반발이 나온 것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넷플릭스 베트남 쪽에서 이 장면을 검열하거나 오징어 게임 시즌2의 베트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은이었습니다.